안녕하세요, 율러비예요. 율린 여러분, 제가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브랜드별 10년 역사 총정리 2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샤넬, 구찌, 생로랑 그리고 발렌시아가 보여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디올도 해주세요, 보테가 베네타도 해주세요 요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브랜드들로 4개 브랜드 준비를 해봤고요. 브랜드의 시작부터 해서 가방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지금 또 트렌드는 무엇인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가장 먼저 역사가 시작된 브랜드는 고야드입니다. 고야드는 1853년에 프랑스와 고야드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표정이 아주 근엄하죠? 프랑스와 고야드란 이름을 들을 때마다 프랑스의 대표 브랜드인 고야드를 만들 운명이었지 않았나. 프랑스와 고야드. 이 프랑스와 고야드가 원래 트렁크를 만드는 모렐이라는 회사의 견습생이었다가 물려받으면서 본인의 이름을 딴 고야드를 런칭을 하게 되고요. 고야딘 캔버스를 그때부터 선보이게 됩니다. 이 캔버스는 지금까지도 쭉 고야드의 시그니처로 함께하고 있는 캔버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트렁크를 만드는 전문 업체였던 고야드가 1970년대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 벨샤스 백을 선보이면서 조금씩 핸드백으로도 영역을 넓혀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와인을 넣는 용도의 가방이었다고 해요. 확실히 프랑스는 와인의 천국답게 네오노에도 그렇고 벨샤스도 그렇고 와인 넣는 용도로 탄생했던 가방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3년 뒤인 1856년에 토마스라는 21살 청년이 영국 햄프셔 마을의 작은 가게를 오픈하게 되는데요. 이 가게 이름이 바로 버버리입니다. 토마스 버버리가 무려 21살에 만든 브랜드예요. 사진을 조금 어린 사진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수염이 굉장히 많이 나신 분이고요. 약간 노벨 과학자상을 받으셨을 것만 같은 인상. 이 작은 상점을 만든 이후에 1920년대에 이 지금까지도 시그니처로 자리 잡고 있는 버버리 체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레인코트의 안감으로 처음 활용이 됐었대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디자인적으로 유명해지고 사랑을 받을 줄은 그 당시엔 모르지 않았을까. 제가 그리고 버버리를 찾아보면서 진짜 신기했던 사실. 여러분, 이 로켓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만 봐도 딱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바로 로켓 배송인데요. 로켓 배송의 시초가 버버리였다는 점.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인데 당시 런던에 당일 발송으로 택배를 실어다 주던 모습이래요. 이 당시 런던 사람들은 이미 이 로켓 배송 서비스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버버리의 시작이 완성이 됐고요. 이어서 등장하는 브랜드는요, 1947년 크리스티안 디올에 의해서 설립된 디올입니다. 두 분이 좀 닮은 것 같아요. 내가 디자이너가 될 상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디올의 설립에서는 제가 딱 2가지 큰 흐름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우리에게도 익숙한 오블리크입니다. 1969년에 디올을 상징하는 이 오블리크가 처음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때 당시에 얼마나 이 문양이 핫했냐면, 짠, 보이시죠? 당시의 매장이에요. 바닥, 계단, 그리고 벽까지 모두 디올 오블리크 문양으로 덮을 정도로 이 당시에 디올을 상징하는 정말 큰 헤리티지였다고 해요. 매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컬렉션 화보를 보면 오블리크 패턴이 들어간 가방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이건 좀 너무 커가지고 잘라서 붙여볼게요. 저 가위질 진짜 잘하지 않나요? 예전에 1학년 담임할 때 매일매일 학교 끝나고 이런 교구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이 스킬. 디올의 2번째 시그니처는 1955년 탄생한 레이디 디올입니다. 제가 이 레이디 디올의 탄생 배경은 정말 자주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사진으로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그 당시 영국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프랑스에 방문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퍼스트 레이디였던 마담 시라크가 어떤 선물을 해야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딱 등장했던 사람, LVMH의 아르노 회장이었습니다. 아르노 회장이 얼마 전에 만든 그 슈즈백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변형해서 선물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탄생하게 된 레이디를 위한 디자인, 바로 디올 레이디백이었어요. 실제로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이 가방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공식 석상에도 많이 들고 나오고 모든 컬러를 소장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디올을 대표하는 하나의 시그니처 백으로 딱 자리매김하게 됐어요.
오늘의 막내 브랜드는 바로 보테가 베네타인데요. 보테가 베네타는 다른 브랜드들과 달리 창립자의 이름을 따서 만든 브랜드가 아니에요. 왜냐면 둘이서 같이 창립을 했거든요. 물론 뭐 베스킨 라빈스처럼 이름을 하나씩 넣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들은 10살 때부터 같은 지역에서 가죽을 배우던 친구였어요. 우리 그러면 여기 이름을 따서 브랜드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브랜드가 바로 보테가 베네타입니다. 베네토의 아틀리에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직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감성적인 느낌? 이 베니스에서 가죽 장인들이 많이 사용했던 기법, 인트레치아토를 보테가 베네타 하면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가죽을 얇게 하나하나 엮어서 만드는 기법으로 우아하면서도 섬세하고 세련된 느낌이 들어서 정말 큰 호응을 얻었어요. 그러다가 2001년에 다시 한번 도약을 하게 되는데요. 구찌 그룹이 보테가 베네타를 인수하게 됩니다. 현재는 케어링 그룹이에요. 조금 더 미니멀리즘한 디자인에 집중을 하게 되고 브랜드를 글로벌화 시키면서 우리에게도 확 익숙해진 브랜드예요. 그 당시 도약과 함께 나왔던 가방이 바로 이 카바백입니다. 지금 봐도 쉐입이 정말 자연스럽고 보테가스러움을 잔뜩 아주 가득 담고 있는 가방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00년대 들어 각 브랜드에 어떤 시그니처 가방들이 있었는지 가지들을 가득가득 채워나가 보도록 할게요. 2010년 고야드에서는 사이공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 고야드는 쇼퍼백이나 트렁크 위주의 제품이 많았는데 토트백을 도전했는데 대박이 난 거죠. 정말 많은 셀럽들이 들고 나오기 시작했고 가벼우면서도 실용적이고 거기에 고야드의 시그니처가 딱 담기면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2013년에는 하디백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각이 져 있는 그리고 지퍼로 잠글 수 있는 형태의 백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시그니처로 출시가 되고 있는 가방이고요. 조금은 정갈한 기저귀 가방을 원하는 엄마들에게도 꾸준히 인기가 많은 아이템입니다. 바로 이어서 1년 뒤 아르투아 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르투아 백은 생루이 백의 위쪽에 지퍼 잠금만 추가된 형태의 가방이에요. 생루이백이 생각보다 되게 훤히 열리는 가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께 딱인 가방이 아닐까. 그리고 1년 뒤 생루이백을 또 살짝 변형한 앙주백이 등장을 합니다. 안쪽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리버시블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백이에요. 그래서 사실 가격대도 훨씬 더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미니 앙주를 사용해 봤을 때 이 겉에 고야딘 캔버스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생각보다 뒤집어 사용할 일은 없더라고요. 2015년에 다른 브랜드에선 또 어떤 가방들이 있었느냐. 디올에서는 디오라마 체인백이 등장을 하게 돼요. 당시에 굉장히 새롭다 이런 평이 많았어요. 왜냐면 평소에 이 까나주 패턴은 우리에게 익숙했지만 까나주 패턴이 이렇게 커진 건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중세 문장에서 영감을 받은 이 금속 장식까지 딱 가운데 포인트로 있다 보니까 기존 우아했던 느낌에 플러스로 화려함이 더해진 가방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해 보테가 베네타에서는 모나코 백이라고 해서 스퀘어 쉐입의 약간 사칠백 스타일 가방이 등장을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큰 변화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비슷한 인트레치아토 스타일을 고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진부하다, 힙하지 못하네 이런 이미지가 탁 박혀가고 있었답니다. 그나마 조금 핫했던 백, 더노백이었어요. 클러치 형태로 된 이브닝 백이었는데요. 위쪽 잠금 장치가 꼬임 형식의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제가 실제로 봤을 때 진짜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요. 다만 우리나라는 막 파티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사면 얘를 대체 어디 들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보기엔 예뻤지만 막상 사진 않았다. 버버리의 2015년 이전의 가방들은 어땠느냐. 알체스터 크로스바디라고 해서 체크 패턴을 앞세운 가방이 나왔고요. 배너 토트백, 좀 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에이지가 높아 보이는 가방들 위주로 선보이던 때였어요. 물론 지금도 버버리 하면 의류가 먼저 생각나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좀 더 의류에 치우쳐져 있었다. 근데 제가 이 배너 토트백을 실제로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유행도 안 타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편하게 데일리로 잘 활용하고 있는 가방이라는 점. 바로 이어서 2016년에 패치워크백이 나오게 되는데요. 버버리 트렌치 코트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천이 다채롭게 덧대어져 있는 형식의 백이었어요. 컬렉션에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는데 실제로 막 대중들한테까지 인기를 얻지는 못했던
그런 가방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고야드로 넘어가 보면요, 미니 앙주가 등장을 해요. 생루이를 살짝 변형한 아르투아 백, 그리고 앙주 백까지 성공을 거두면서 이번엔 좀 작게 만들어 볼까 해서 나왔던 귀여운 사이즈의 미니 앙주백. 저는 이때까지의 고야드 가방 중에서는 미니 앙주가 가장 원픽입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봤는데 헤드도 쏙 들어가고 수납이 잘 되는 건 물론이고 생루이 백보다는 조금 덜 부담스럽게 여기저기 매칭할 수 있는. 같은 해 디올에서는 정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돼요. 바로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의 등장인데요. 디올의 최초 여성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데 지금의 디올이 있게끔 해준, 한마디로 연령대의 레버리지를 확 넓혀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2018년은 정말 보테가 베네타와 버버리에게서는 잊을 수 없는 큰 새바람이 불었던 해였는데요. 우선 보테가 베네타에는 다니엘 리라는 영국인 디자이너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이 되는데요. 살짝은 고리타분하고 핫하지는 않다라는 평이 많았던 보테가 베네타를 단숨에 올해 가장 핫한 브랜드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입니다. 처음에 다니엘 리가 임명이 됐을 때는 대중들한테 별로 노출이 없던 디자이너였어서 그런지 저분이 누구지? 새롭다! 이런 반응이 많았대요. 근데 사실은 셀린의 이 피비 파일로 아시죠? 피비 파일로가 올드 셀린을 이끌던 당시에 가장 가까이에서 그 디자인들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다는 점. 첫 컬렉션부터 와, 이게 보테가 베네타가 맞나? 이렇게 핫할 수 있나? 싶은 디자인들을 마구 쏟아내게 되는데요. 첫 번째, 힙스터들은 모두 하나씩 들고 있다는 만두 클러치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르코백. 아르코백의 이 곡선감과 이 쉐입은 없는 감성도 생겨나게 만든다는, 감성 뿜뿜 돋는 백이에요. 이탈리아 평화의 문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디자인이라고 해요. 이렇게 딱 사진을 비교해서 보니까 곡선감이 정말 비슷하죠. 그리고 같은 해에 매니아층을 확 이끌었던 BV 트위스트 백이랑요, 빼놓을 수 없는 대히트작이죠. 맥시 인트레치아토 카세트 백까지 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그 전부터 보테가 베네타 걸 디자인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버버리에는 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보시다시피 2017년까지는 막 사고 싶은 가방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리카르도 티시가 딱 등장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지방시를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디렉터였거든요. 첫 번째 컬렉션에서 딱 등장했던 TV팩, 토마스 버버리를 기리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 로고예요. 이전까지는 체크 무늬만 활용을 하거나 그냥 가죽을 덧대어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을 뿐 로고는 없었어요. 처음으로 등장한 로고 숄더백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버버리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로고 플레이도 만들어요. 보자마자 진짜 팝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패션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핫한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때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의 디올은 어땠을까요? 어땠긴요. 대박이었어요. 북토트 백과 새들백이 두둥! 이 두 가방이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예쁘다. 근데 너무 유행 타는 거 아니야? 시즌백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진짜 많았어요. 이러한 고민을 비웃기라도 하듯 매 시즌 새로운 디테일을 더해가면서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스테디템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새들백. 새들백은 진짜 이 쉐입 자체가 너무 독보적이잖아요. 말의 안장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디자인이래요. 아예 처음 딱 나온 건 아니고요. 2000년대에 원래 새들백이 있었어요. 굉장히 비슷한데 디테일이 살짝 다르고 좀 세련미가 더해져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굳건하게 시그니처로 자리를 잡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아, 그리고 이 사진. 북토트 하면 이 사진을 빼놓을 수 없죠. 모든 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는 사진 한 장입니다. 사이공 백이 미니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이어서 2018년에 포아티아 백이 나오는데요. 기존의 헤리티지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디자인이에요. 피크닉용 의자를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가방을 재해석해서 이렇게 핸드백으로 뿅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세로가 굉장히 길쭉한 모양이라서 폰케이스 백도 생각나죠. 그리고 2019년에는
근데 제가 너무 다 초록 가방을 가지고 왔네요. 가죽 플랩으로 탁 덮는 형식의 깔끔하고 심플한 루에트백이 나왔어요. 기존 벨샤스백 같은 쉐입인데 거기에 플랩이 가운데만 탁 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변화감을 주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같은 해 디올에서는 서티 몽테뉴 백이 나오는데요. 서티 몽테뉴는 디올의 첫 매장이 위치한 거리 이름이에요. 본점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거기 본점에 가봤는데 정말 크리스마스에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트리가 생기고 진짜 볼거리가 많은 매장 중에 하나입니다. 벌써 나무가 이렇게 꽉 찼네요. 이제 2020년, 21년, 22년이 남았는데요. 2020년의 고야드에서는 뿌띠플로 버킷백이 나옵니다. 고야드 브랜드만의 빈티지한 감성과 이 길쭉한 버킷백 쉐입이 정말 찰떡으로 잘 어울려요. 보테가 베네타에서는 기존 카세트백을 통통하게 만든 패티드 카세트백이 등장을 했고요. 플러스로 난 좀 볼드한 느낌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체인 스트랩 디자인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 디자인이 핫해지면 이 가방에서 조금씩 변형된 디자인이 등장을 한다는 점. 디올은 2020년에도 굉장히 바빴는데요. 바비백이 등장을 하고요. 딜라이트 백까지. 이 딜라이트 백은 얼핏 보기에는 디올 레이디 백과 쉐입이 굉장히 비슷한데 퀼팅이 자수로 들어가 있고 가운데에 크리스찬 디올이 쫙 새겨져 있어요. 북토트 백과 레이디 백을 합쳐놓은 듯한 핑크 컬러도 진짜 러블리하고 굵은 스트랩이랑 매칭했을 때도 완전 잘 어울려요. 2020년에 리카르도 티시의 버버리에서는 투톤 캔버스 토트백을 출시하는데요. 브라운과 블랙 두 컬러로 나왔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가방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체크 등등 점점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고요. 이 가방 처음 나왔을 때 저 진짜 버버리 해냈다. 근데 실제로 써보니까 조금 핸들 쪽 디자인이 워낙 구멍만 뿅 뚫려 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매 시즌 나오는 백들이 모두 히트를 치고 있는 디올에서는 2021년 카로백으로 또 한 번 히트를 치게 돼요. 카로는 크리스찬 디올의 여동생 캐서린의 애칭인데요. 여동생을 기리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 백인데 기존 몽테뉴 백의 큼직한 로고에 까나주 퀼팅을 더해서 좀 더 다채롭게 그리고 체인 포인트까지 엄청나게 블링블링하게 만들어진 디자인이고요. 이번에 마이크로 사이즈로까지 나오면서 그 인기를 증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몽테뉴 백이랑 카로 백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어떤 걸 고르실 것 같나요? 전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두 가방이 뭔가 좀 라이벌 같은 느낌이어서 저는 몽테뉴 백 탁탁 떨어지는 느낌이 더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요거? 2021년에 보테가 베네타에서는 이 삼각 로고를 활용한 디자인을 계속 선보이게 되는데요. 포인트 탑핸들 백, 그리고 마운트 백까지. 그리고 이 조디백은 사실 기존에 한 2015, 16년에 유행했던 인트레차토 숄더백 큰 사이즈를 확 줄여놓은 듯한 디자인이고요. 저는 작아지니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미니백 덕후를 위한 방돔의 미니 버전도 2021년에 고야드에서 나왔어요. 벌써 2022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버버리에서는 이번 시즌 트렌드 컬러를 잔뜩 활용한 롤라백 올림피아 뉴 버전이 나왔고요. 컬러가 진짜 솜사탕, 젤리 같은 컬러감이에요. 블루베리에 우유를 탄 상큼하지만 부드럽고 부드럽지만 또 유쾌한 그런 컬러감이 이번 시즌에 대거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테가 베네타에서도 계속해서 맥시 인트리치아토를 활용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고요. 이 버킷백 리뷰는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으니까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디올 바이브 백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반달 형태의 백인데 아래쪽에 레터링이 굉장히 스포티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살짝 들면 분위기 완전 반전되는 백, 이렇게 고상하게 들면 또 우아한 백으로도 활용 가능한 팔색조 매력의 가방이고요. 다만 핸들 부분에 이 화이트 가죽이 저는 조금 불안해요. 화이트 앤 블랙, 블랙 앤 화이트 이 두 컬러로만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바이브백이 만약 이번 시즌에 인기가 많아진다면 다음 시즌에는 또 다른 컬러로도 나오지 않을까. 핑크 앤 블랙 이런 거 예쁘면서도 안심되는. 그리고 이번 시즌 신상으로 북토트 백의 새로운 사이즈, 스몰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북토트 미디움은 너무 크고 미니는 좀 작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안 그래도 이 가방을 구매했거든요. 조만간 하울과 리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미디움이랑 사이즈 비교, 짠! 완성!
힐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디올, 보테가 베네타, 버버리, 고야드 4개 브랜드의 역사를 쭉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요걸 직접 자르고 준비하면서 율리니님들이 이번에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행복한 상상을 막 했거든요.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남은 브랜드들로 3편을 꾸려와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가보로 남기려고 합니다. 이번 주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